네. 자, 기권의 눈인데요. 오늘은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 센터장님이 제가 처음 오늘 전화로 연결을 드리는데 원래 그 센터장님의 그 경력이 반도체 쪽이신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19조, 뭐 20조 정도 파운드리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TSMC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반도체 업종에 추가 변곡점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를 사실은 주말에 보면은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를 좀 하향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과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분야 반도체 동맹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열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44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뭐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미국 언론에 의하면 28조만 한다 뭐 이렇게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투자 분야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단 내용은 삼성전자가 그 신규 파운드리 팹 건설에 17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아직 세부 사항은 좀 조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유력 후보지로서는 이제 텍사스주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인센티브 관련된 뭐 조율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R&D 센터를 건립한다는 10억 달러.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서 총 이제 한 180억 달러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250억 달러, 총 250억 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현대차까지가 포함된 거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도 총 140억 달러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서는 이제 좀 제외됐지만 요것도 이제 포함시키면은 총 394억 달러가 되니까요. 이번에 뭐 그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발표가 된 것이고요.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미국 중심으로 그 패밀리스 업체들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과 협력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반도체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과거에 한두 달 동안 이미 미쳤는지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이틀 견디면 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뭐 조금 주춤합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이 미국과 이 협의는 사실은 뭐 단기적인 주가 변수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공장이 돌아갈 때까지 뭐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요. 이거는 뭐 길게 보셔야 되는 이슈고요.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좀 주춤하죠. 반도체 주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일부 이제 뭐 우리 매크로 관련된 우려들, 뭐 예를 들면 테이퍼링 그 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지난주에 보면은 대만 쪽의 데이터들이 조금 그 기분이 안 좋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대만의 그 4월달 매출액을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특히 그 세트 업체들, 즉 노트북 ODM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보다 지금 매출액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게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1분기를 피크 아웃, 1분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향후 성장률에 좀 피크 아웃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말이죠, 센터장님. 그 우리가 이제 언택트, 콘택트 뭐 이런 얘기할 때 작년에 PC하고 노트북,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으니까 올해는 조금 뭐 사실은 데이터 센터도 좀 덜 짓고 노트북도 조금 덜 팔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 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닌지라고 보는데 1분기에 피크아웃 한다면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뭐 일단은 투자 하향 지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 투자가들이 본인들의 그 투자 호라이즌이나
그다음에 투자 철학도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중시 여기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이제 모멘텀도 있겠지만 또 추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추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언택트라는 그 생활 방식의 변화는 물론 이제 그 증가율로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 1분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앞으로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시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텐트럼, 저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좀 주가에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와 같이 공동 연합을 해서 미국과의 이제 그 소위 내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건 좀 받고 줄 건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실제 TSMC의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하면서 뭐 상당히 좋은 조건을 좀 받을 수 있다, 아니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한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실은 원가, 코스트,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사실은 손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TSMC와의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뭐 조건들이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면은 백신을 받아오는 입장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까? 글쎄 뭐 지금 뭐 자세한 그 조건은 아직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요. 뭐 많이 알려진 거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파운드리 산업을 보면은 TSMC가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TSMC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갑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삼성은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무슨 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보장받는다기보다는 일단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이제 파운드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한국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큰 제가 볼 때 위험 요인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그런 패권 경쟁에 있어서 특히 중국의 반도체를 누르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만 가지고선 뭐 손익계산서를 지금 TSMC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어느 정도 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그 이렇게 아이디어가 제 입장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텐데 이렇게 확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미국에서는 뭐 바이 아메리카 이러면서 미국의 공장을 다 세워라. 그다음에 중국과는 사실 기술 이전을 조금 막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껴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까? 지금 불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 이런 경제 이슈에 대해서 그 지정학적인 어떤 변수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게 순수하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성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은 부담이지만 이제 그거는 전 세계가 그 글로벌라이전이 됐을 때 하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 패권 경쟁이라는 굉장히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좀 분절화되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이 세계 질서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뭔지, 최선의 전략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일부 이제 갈등이 있지만 그 중국의 굴기를 누른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나 뭐 LED, 태양광 이런 쪽에서 중국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이게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나쁜 그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현대차의 그 아산 공장도 살짝 문을 닫는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CU가 좀 부족한 모양인데 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TSMC는 또 올해 뭐 MCU를 60% 이상 증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불어봤을 때 5월, 6월이 사실은 이 쇼티지, 특히 자동차 반도체 쪽에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 그 쇼티지의 아주 극한 상황이 이제 지나가는 것인지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문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글로벌리 올해 자동차 생산의 차지는 360만 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70% 정도가 이제 미국과 유럽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미국 업체들하고 유럽 업체들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좀 발등인 상황이고요. 현대차 이제 뭐 얘기가 언론에 좀 나오곤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차질 정도는 한 10,00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뭐 그 지금 발등에 불이라는 거는 미국과 유럽 쪽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뭐 계속 좋긴 하겠지만 일단 증가율 자체는 하반기로 가면서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부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하반기가 되면은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자동차 이 쇼티지 이슈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고 정점을 지난다, 피크아웃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굳이 자동차 산업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자동차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큰 변화에 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변화에 맞춰서,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구입하는 데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긴 그림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재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 초반에도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 굉장히 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듣고요.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승우 센터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분기에 피크 아웃할 가능성도 뭐 시장에서는 좀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분기, 3분기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네요. 이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좋죠.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이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버 디램 가격이라든지 PC 디램 가격이 4월 달에 뭐 한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YOY 모멘텀 이거를 이제 보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한풀 꺾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슈퍼사이클 논의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 보면은 슈퍼사이클을 미리 시장에서 예측해서 그게 맞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나서 보니까 슈퍼사이클이 된 경우가 많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은 맞습니다만 이게 그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런 초호황 국면으로 과연 갈 건지 이제 이거는 하반기 때 저희가 좀 추가적인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센터장님. 그 시장 일각에서는 그 뭐 우리 그 이승우 센터장님 이제 그 후배들이 될 수 있겠죠. 예, 그 반도체 그 애널리스트들은 사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약간 주가의 모멘텀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그 대신에 중소형주들, 소부장들이 아무래도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니까 특히나 장비 업종들은 조금 더 봐야 되고, 주말인가요? 주말에 그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도 사실은 가이던스를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좀 내놨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를 만드는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을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일각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주장들이 있는데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뭐 미국에 우리 삼성이 투자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 K 반도체 발표를 했고 또 TSMC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그 장기적인 시각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약간 다른 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진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은 이제 뭐 디램의 업황보다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정말 그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좀 부진했죠. 사실은 부진했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면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연말 그리고 내년 초를 타겟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